수년 동안 입냄새와 잇몸 염증으로 고생해온 64세 김철수 씨는 이 간단한 천연각을 하나로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처음 진료실에 들어섰을 때는 포기한 듯한 표정이었지만 지금은 환한 미소로 자신감을 되찾은 분입니다. 비싼 제품이나 실험실에서 만든 기적의 공식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집에서 흔한 재료로 만들 수 있고 며칠 만에 수년간의 구강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가글입니다. 과장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수백 명의 환자를 통해 수십 년간 쌓은 실제 경험과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된 자연 치료법입니다. 저는 치과 진료 경력 35년이 넘는 김준호 박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환자들의 입속을 살펴보며 깨달은 확실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구강 건강 개선은 값비싼 치료에서가 아니라 제대로 실천된 단순한 자연요법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은 환자들은 대부분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계속되는 입냄새 이가 흔들리는 증상이나 씹을 때의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원인은 대부분 칫솔질이나 치실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원인은 입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세균과 만성염증, 산성환경, 그리고 본인도 모르게 되풀이하는 습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는 바로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자연 가글들을 사용하기 시작한 환자들의 입속은 눈에 띄게 달라졌고 삶 전체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흔히 볼 수 있는 마법 같은 해결책을 내세우는 영상이 아닙니다. 실제 의학과 자연요법의 바탕을 둔 검증된 내용만 담긴 진솔하고 명확한 안내서입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입냄새를 없애고 잇몸 질환을 개선하며 전반적인 구강 건강을 지켜주는 7가지 가장 효과적인 천연 가글을 알게 되실 겁니다. 게다가 25년 넘게 고통받던 한 여성의 잇몸병을 치유한 비밀 레시피까지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정말로 필요한 건 거액의 돈이 아니라 문제를 바로 이해하고 꾸준히 실천하며 오늘 제가 드릴 이 올바른 도구들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루에 3번 칫솔질을 하고 시중에 나오는 구강 청결제와 치실까지 열심히 써도 여전히 입냄새가 나고 잇몸이 붓거나 피가 난다면 분명 무언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하면서도 불편한 진실에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적은 눈에 보이는 곳이 아니라 칫솔이 닿지 않는 깊은 곳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치아와 잇몸 사이의 틈새, 그 좁고 깊은 공간 안에는 산소 없이도 살아가는 세균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런 혐기성 세균들은 부티르산이라 불리는 강력한 독소를 만들어내는데 이 물질은 입냄새의 주된 원인일 뿐 아니라 잇몸을 지속적으로 자극해 붓게 만들고 치근을 약화시켜 결국 씹을 때마다 통증을 유발하게 만듭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세균들이 남긴 보이지 않는 얇은 막, 즉 치태가 시간이 지나며 굳어져 치석이 된다는 점입니다. 한번 굳은 치석은 마치 돌처럼 단단히 치아에 붙어 있으면서 하루 24시간 내내 염증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상태를 우리는 흔히 치주염이라고 부르며 치료하지 않으면 결국 치아가 흔들리고 빠지며 악취와 뼈 손실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또 다른 핵심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입안의 산성도, 즉 pH입니다. 자주 음식을 섭취하거나 단 음료를 마시거나 혹은 스트레스를 자주 받는 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구강 내 환경은 점점 더 산성화되게 됩니다. 이 산성 환경은 나쁜 세균들이 빠르게 번식하기에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주는 셈입니다. 이처럼 산도가 깨지고 세균이 늘고 염증이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어느새 우리는 씹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점은 이 모든 과정이 너무 조용히 그리고 너무 늦게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은 어느 날 갑자기 치과에서 이 치아는 더 이상 살릴 수 없습니다. 발치하해야 합니다. 라는 말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사태의 심각성을 실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이미 치아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친 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6가지 조용한 경고 신호에 꼭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양치를 해도 계속해서 나는 입냄새. 둘째, 양치할 때나 단단한 음식을 씹을 때 잇몸에서 피가 나는 현상. 셋째, 잇몸이 붓거나 민감하게 아프거나 아래로 내려앉은 느낌. 넷째, 치아가 살짝 흔들리거나 제자리를 벗어난 듯한 움직임. 다섯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이 마르고 끈적이는 불쾌한 감각. 여섯째, 씹을 때나 잇몸을 살짝 눌렀을 때 느껴지는 미세한 통증. 혹시 이 중 하나라도 본인에게 해당된다고 느끼셨다면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그 원인을 알게 되셨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손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수천 명의 삶을 바꿔놓은 놀라운 자연 유래 구강, 세정법 17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비용도 부담되지 않으며 대부분 집에 있는 재료들로 직접 만들 수 있고 꾸준히만 실천하면 입안이 달라지고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귀 기울여 주시고 내 입과 내 몸을 위한 작지만 소중한 실천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자연 세정법은 바로 따뜻한 소금물 가글입니다. 놀라실 수 있겠지만 그저 소금과 따뜻한 물만으로도 입안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잇몸 출혈을 멈추며 구강 내 세균 균형을 되찾는 데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이처럼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칩니다. 양치 후 따뜻한 소금물로 30초 정도 가글하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왜 하필 따뜻한 물일까요? 따뜻한 물은 미네랄 흡수를 도와주고 자극받은 잇몸 조직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미온수 한 컵에 1001년 반 작은 술이면 적당한 농도가 됩니다. 실제로 저에게 찾아온 정영호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70이신 정영호 어르신은 경기 양평의 작은 마을에서 은퇴 후 조용히 지내고 계셨는데 양치만 하면 잇몸에서 피가 나고 냄새도 신경 쓰여서 가족들과 가까이서 대화하는 게 꺼려진다고 하셨습니다. 근처 치과에서는 연세가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 했지만 어르신은 포기하지 않으셨고 결국 제 진료실로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추천해드린 건 매일 밤 자기 전 따뜻한 소금물 가글을 꾸준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그거 하나였습니다. 일주일 후에 출혈이 줄기 시작했고 3주가 지나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아내분의 말씀이었습니다. 전엔 가까이 오면 고개를 돌렸는데 요즘엔 향이 나요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정영호 어르신도 그날 처음으로 자신 있게 웃으셨습니다. 만약 소금물의 짠맛이 처음엔 거북하다면 염도를 낮춰서 시작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가 아니라 꾸준하게입니다. 우리의 몸은 단번에 완벽한 행동보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에 더 잘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자연 세정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많은 분들이 알고는 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재료입니다. 바로 식용 베이킹소다, 즉 중탄산나트륨입니다. 이 하얀 가루는 강력한 알칼리성을 띠고 있어 입안의 산성 환경을 중화시키고 냄새의 근원이 되는 세균의 활동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게다가 저렴하고 구하기도 쉽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베이킹소다 반 작은 술을 물 한 컵에 완전히 녹인 후 잠들기 전에 30초 동안 각을 하면 됩니다. 이 방법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이정자 어르신입니다. 어느 날 외출을 앞두고 오신 이 어르신은 말하셨습니다. 양치도 하고 구강청결제도 썼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입에서 냄새가 나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아무리 약국 제품을 써봐도 효과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정자 어르신께 베이킹소다 가글을 3주간 해보시라고 권했습니다. 2주가 차에 지나기도 전에 변화를 느끼셨고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챈 건 8살 손자였습니다. 할머니 이제 뽀뽀할 때 냄새 안 나요. 라는 말에 어르신은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혹시 걱정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걸 계속 쓰면 이가 닳지 않을까? 아닙니다. 베이킹소다는 절대 칫솔에 묻혀 문지르지 마시고 반드시 물에 완전히 녹여서 가글용으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치아를 손상시키지 않으며 하루를 마무리한 입안을 산성 찌꺼기로부터 깨끗이 씻어내고 수면 중 세균이 증식하는 것을 예방하는 훌륭한 도우미가 되어줍니다. 이처럼 따뜻한 소금물과 베이킹소다 단 2가지 재료만으로도 입안은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입냄새, 잇몸 출혈, 불편한 아침이 점점 줄어들고 무엇보다 자신 있게 웃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3번째, 천연 가글법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 특별한 식초 활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번째로 소개해 드릴 천연 가글법은 조금 특별한 재료입니다. 평소 샐러드 드레싱이나 음식에 넣어 드시는 사과식초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희석해서 입에 사용하는 순간 이 단순한 재료는 강력한 살균 효과를 가진 구강 청소제가 됩니다. 사과식초에는 천연 발효 과정에서 생긴 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초산은 입속 유해균을 제거하고 입안의 산성도를 조절하며 단단해지기 전에 연한 치석을 부드럽게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절대 원액으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올바른 방법은 사과식초 1숟가락을 물 1컵에 희석한 후 일주일에 2-3번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매일 사용하시면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간격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처음 사용하실 땐 식초 특유의 향과 맛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며칠만 지나면 그 상쾌함에 오히려 익숙해지실 겁니다. 이 방법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분이 계십니다. 경상북도 안동에 사시는 72세의 김영만 어르신은 처음 오셨을 때 매우 조심스러우셨습니다. 인터넷에서 사과식초가 치아에 해롭다는 얘기를 보셨다며 망설이셨죠. 저는 어르신께 정확한 희석 비율을 지키고 사용 후 맑은 물로 꼭 헹궈내면 전혀 해가 없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김영만 어르신은 2달 동안 이 방법을 정확히 지켜주셨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치과에 가셨을 때 치과 의사 선생님께서 잇몸 염증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말씀하셨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어르신이 제게 직접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젠 입안이 깨끗하고 신선한 느낌이 들어요. 마치 숨 쉬는 통로가 환해진 것 같다고 해야 할까요? 그 말씀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 사과식초 가글은 잇몸이 약하거나 치주염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 효과적입니다. 다만 사용 후 30분 동안은 음식이나 음료를 삼가야 효과가 제대로 유지됩니다. 이 시간이 세균 억제 작용이 입안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보고 계신 건 단순한 요령이나 가짜 팁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입안을 다시 균형 잡히게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쁜 세균이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건강한 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거창한 약이나 화학 제품이 아닌 바로 주방에 있는 재료들로 말이죠. 부작용도 없고 불필요한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이제 네 번째 가글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부드럽고 하루의 시작을 산뜻하게 만들어주는 가글입니다. 바로 설탕을 넣지 않은 녹차 또는 국화잎 차 가글입니다. 저는 유럽에서 연수를 받을 때 독일과 네덜란드의 치과 클리닉에서 이런 허브차 가글을 자주 사용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녹차에 포함된 천연 폴리페놀 성분, 특히 카테킨은 구강 내 유해 세균의 증식을 막고 잇몸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국화잎 차나 여타 허브 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차를 넘어 구강 건강을 유지하는 천연 약재처럼 작용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좋은 허브들이 많습니다. 녹차가 없다면 구절초나 구기자 잎이, 심지어 잘 말린 뽕잎도 훌륭한 대체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설탕이 들어가지 않아야 하고 너무 뜨거운 상태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68세의 이순자 어르신은 수년간 온갖 제품을 써봤지만 잇몸의 붓기는 줄어들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건 매일 아침 양치 후 미지근하게 식힌 녹차로 가글하는 습관이었습니다. 단 10일 만에 잇몸색이 더 선명해지고 입안이 하루 종일 상쾌하다는 변화를 느끼셨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물을 살짝 든 뒤 녹차를 3분간 우려낸 후 충분히 식혀줍니다. 그리고 양치 후 30초간 가글하면 됩니다. 이 과정을 매일 아침 반복하세요. 부담도 없고 자극도 없으며 가장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가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차를 마실 때도 설탕을 넣지 않고 마신다면 이뿐 아니라 몸 전체의 건강까지도 함께 챙길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천연 가글은 아직 많은 분들에게 생소할 수 있지만 놀라운 회복력을 지닌 비밀 무기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바로 정향차 가글입니다. 정향 흔히 요리에 향을 더할 때 쓰는 이 작은 꽃봉오리 속에는 치과 치료에서도 사용되는 강력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정향에는 유게놀이라는 천연 화합물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강력한 진통작용과 항균 효과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 치과에서는 임시치아 접착제나 잇몸 마취제로도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효능을 우리도 자연스럽게 집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정향 4-5알을 찻잔 1컵 분량의 물에 넣고 3분에서 5분 정도 끓인 후 충분히 식혀줍니다. 이때 정향의 유효 성분이 물에 우러나오면서 진한 차가 만들어지는데 이걸 일주일에 2번 정도 가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특히 통증이 심한 경우, 잇몸이 예민하거나 이미 치주염이 진행된 경우에 효과가 뛰어납니다. 실제로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67세의 박진우 어르신은 심각한 잇몸 통증으로 음식을 씹기도 힘들다며 절박한 마음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병원에서는 고가의 치료를 권유했지만 어르신은 수술이 두렵고 비용도 부담스러워 망설이고 계셨죠. 제가 추천해드린 건 정향차 가글을 기존에 사용하시던 가글들과 번갈아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단 3주가 지나고 나서 어르신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통증이 크게 줄었고 피가 나던 잇몸도 훨씬 안정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현재는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꾸준한 관리만으로 건강한 구강 상태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은 정향을 직접 씹지 마시고 반드시 끓여서 우린 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향 자체의 향과 맛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차 형태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다행히 정향은 대형마트나 전통시장 약초방에서도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6번째, 천연가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강력한 살균력과 깊은 세정 효과를 가진 방법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많은 분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 재료이기도 합니다. 바로 3% 과산화수소 희석가글입니다. 입안 깊은 곳까지 세균을 정화하고 염증 부위의 고름을 줄이고 조직에 산소를 공급하며 강력하게 박테리아를 억제하는 이 방법은 제대로만 사용하면 정말 훌륭한 치료 보조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분들이 희석하지 않고 원액을 사용하거나 너무 자주 사용하는 실수를 범한다는 데 있습니다. 절대 원액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한 비율은 생수 반컵에 3% 농도의 과산화수소 반컵을 섞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용액으로 가글을 하되 일주일에 한 번 특별한 딥클렌징의 개념으로 활용하셔야 안전합니다. 서울 구로구에 사시는 71세의 정순애 여사님은 15년 넘게 만성 치주염으로 고생해 오셨습니다. 여러 병원에서 잇몸 수술을 권유받으셨지만 수술이 무섭고 회복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계속 망설이셨습니다. 그때 제가 권해드린 것이 바로 이 과산화수소 가글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딱 한 번, 정해진 날에만 조심스럽게 사용하셨고 3개월 뒤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잇몸 염증 수치가 크게 줄었고 입 냄새는 거의 사라졌으며 무엇보다 정 여사님의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이젠 손자에게도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요. 예전엔 민망해서 늘 고개를 돌렸거든요. 그 말씀은 단순한 구강 건강 이상이었습니다. 삶의 자신감을 되찾으신 순간이었죠. 참고로 이 가글을 사용하신 뒤에는 반드시 깨끗한 물로 한 번 더 헹궈 주시길 권합니다. 입안에 남은 잔여 성분을 제거함으로써 효과는 유지되면서도 자극은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앞서 소개해드린 녹차가글, 정향가글, 그리고 과산화수소 희석가글, 이 세 가지는 제가 심화구강관리법이라고 부르는 핵심 도구입니다. 매일 쓰는 게 아니라 정확한 타이밍에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치아 사이 깊숙한 곳, 칫솔이 절대 닿지 못하는 사각지대까지 정화할 수 있으며 세균의 번식을 차단하고 회복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이 모든 것을 동시에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곧이어 알려드릴 증상별 조합 가이드를 통해 여러분의 구강 상태에 딱 맞는 주간 루틴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마지막 7번째 천연가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향기로움과 상쾌함, 그리고 노년의 입냄새를 완전히 바꿔주는 아주 특별한 한 잔. 이 재료도 여러분의 주방에 이미 있을지 모릅니다. 다음 편에서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7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천연가글은 향긋한 향과 함께 놀라운 구강 정화 효과를 지닌 계피가글입니다. 계피는 단순히 음식이나 차에 향을 더해주는 재료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신나말데히드라는 강력한 항균 성분이 들어있어 입속 유해 세균을 억제하고 구강 내 환경을 정돈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 계피를 부드럽게 우려내어 가글용으로 사용하면 입냄새의 원인을 줄이고 구강 세균 균형을 잡아주며 입안에 따뜻하고 깔끔한 청결감을 남겨줍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시중의 가루 계피가 아닌 통계피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통계피는 흔히 실론계피라고도 불리며 입에 사용하는데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준비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통계피 한 조각을 찻잔 크기의 물에 넣고 5분 정도 끓인 뒤 충분히 식혀줍니다. 이렇게 만든 계피차로
일주일에 3번, 예를 들어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밤에 가글을 해보세요.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63세의 조재성 어르신은 오랫동안 아침마다 심한 입냄새로 고민하셨습니다. 어떤 치약을 써도 해결되지 않아 늘 민망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이 계피 가글을 시도하셨고 단 2주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당신 냄새가 약 냄새가 아니라 그냥 당신 냄새처럼 느껴져서 좋아요. 그 말 한마디가 어르신에겐 너무도 큰 위로였고 이후부터는 누구와도 거리낌 없이 대화하실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입속의 유해균 수치가 약 80%나 줄어든 것이 확인되었고 입냄새뿐 아니라 입속 청결감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더불어 계피가글은 당뇨로 인해 입이 자주 마르거나 아침에 입안에서 불쾌한 맛이 나는 분들에게도 아주 유용합니다. 점막을 건조하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구강 내 균형을 회복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7가지 천연 가글을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구강 상태에 맞게 적절히 조합하여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증상별로 가장 효과적인 활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냄새가 주된 고민이라면 매일 따뜻한 소금물과 베이킹소다 가글을 기본으로 하고 계피 가글을 일주일에 3번 더 해보세요. 둘째, 치주염 잇몸 염증 출혈, 치아, 흔들림 등이 있다면 사과식초와 정향 가글을 일주일 간격으로 번갈아 사용하고 한 주에 한 번은 과산화수소, 희석 가글로 깊은 세정을 추가해주세요. 셋째, 잇몸에서 자주 피가 나는 경우에는 따뜻한 소금물로 매일 가글한 뒤 마지막에 찬물로 한 번 더 헹궈주면 잇몸 혈관 수축을 도와 출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입이 자주 마르거나 아침에 입안이 끈적하고 쓴 맛이 난다면 매일 아침 녹차나 허브차 가글을 하고 계피 가글로 입냄새와 점막의 수분 균형을 유지해주세요.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은 단순한 생활 팁을 넘어서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진짜 구강 건강의 본질을 배우셨습니다. 건강한 입은 거창한 제품이 아니라 작지만 꾸준한 습관과 마음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믿어주세요. 여러분의 입은 단지 음식을 씹고 말을 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여러분의 자존감, 인간관계, 그리고 전신 건강으로 가는 문이 함께 열려 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 떠오른 사람이 있다면 이 내용을 꼭 전해주세요. 혹시라도 이건 내 얘기 같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오늘 이 밤 바로 지금부터 시작해보시길 바랍니다. 본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내일 더 나은 자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혹시 이 여정을 함께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내 입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